평생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아버지의 거칠던 등, 그 등이 오늘따라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쿵소리와 함께 싱크대 옆에 쓰러진 아버지. 바닥에는 하얀 알약들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봐요. 딸의 비명 섞인 목소리에도 아버지는 깊은 신음만 뱉어냅니다.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시던 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당신이었습니다.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어두운 마당을 비출 때 딸의 가슴은 사정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찾아온 갑작스러운 실신, 의사의 차가운 경고가 귀를 파고듭니다. 이대로 두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매일 밤 유튜브 댓글에 무엇을 먹어야 사나요 묻던 수많은 시니어들의 절규.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퇴원 후 돌아온 집은 적막감만 가득했습니다. 달라진 건 식탁 위 가득 쌓인 약봉지뿐이었습니다. 나 고혈압 약 먹었다. 당뇨 약도 다 챙겼어. 아버지는 매일 소리쳤지만 정작 식사 때가 되면 수저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대체 뭘 먹어야 한단 말이냐? 고기를 먹자니 혈관이 울고 밥을 먹자니 혈당이 치솟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마라. 나이 든 아버지가 보기에 세상은 온통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은지야, 그냥 대충 물에 말아 먹으련다. 결국 아버지가 선택한 건 찬물에 만 흰 쌀밥과 짠 장아찌. 그 모습을 보는 딸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힙니다. 아빠, 그렇게 먹으면 절대 안 돼. 딸은 속상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아버지는 묵묵히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무뚝뚝한 부녀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아버지의 얼굴. 만성질환이라는 보이지 않는 괴물이 가정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약 기운 때문이었을까? 아버지는 눈에 띄게 기력을 잃으셨습니다. 낮에도 어두운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시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 가고 나면 우리 은지 어쩌나. 먼저 떠난 엄마의 사진을 붙잡고 아버지는 꺼느끼며 울고 계셨습니다. 혈당 수치는 200을 넘나들었고 뒷목이 당긴다며 매일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자식에게 누를 끼칠까봐 혼자 숨죽여 우는 아버지의 뒷모습. 딸은 문고리를 잡은 채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뭐하나. 당장 내 부모 건강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는데 아빠마저 잃을 순 없어. 새벽녘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딸은 밤새도록 울며 다짐했습니다. 비싼 보약은 못해드려도 아버지의 식탁을 처음부터 다시 차리겠다고. 다음 날 아침, 딸은 짐을 싸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는 눈길도 주지 않았지만 딸은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은지야, 쓸데없는 돈 쓰지 마라. 아버지는 여전히 방어적이었지만 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은 수많은 광고성 글들, 비싼 집집이나 약초들. 딸은 그것들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빠, 비싼 거 다 필요 없어. 우리가 매일 먹는 것부터 바꾸자. 의사들이 말하는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것.
돈이 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할 뿐. 딸은 종이에 커다랗게 글씨를 써서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기적의 한 잔. 그렇게 부녀의 소리 없는 전쟁이자 눈물겨운 치유의 여정이 작은 부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딸은 잠든 아버지를 깨우지 않고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팔팔 끓인 물을 컵에 따르고 찬물을 섞어 미지근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침대로 가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그리고 손에 따뜻한 컵을 쥐어드렸습니다. 아빠, 일어나자마자 이거 천천히 마셔.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음양탕이라 불리는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꼭꼭 씹어 삼켰습니다. 잠들어 있던 아버지는 위장이 따뜻한 온기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딸은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던 흰쌀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미와 귀리, 보리를 섞어 거친 잡곡밥을 안쳤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까칠하냐? 투덜대던 아버지의 식탁 위에는 특별한 소스가 올려졌습니다. 딸은 모든 나물 무침과 요리에 천연 발효 식초를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식초의 산성분이 식후 혈당이 폭발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기 전 딸은 아버지에게 데친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먼저 권했습니다. 아빠, 고기 먼저 먹지 말고 채소 먼저. 아버지는 씹기 힘들다면서도 딸의 정성을 봐서 우물우물 채소를 먼저 삼켰습니다.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로 바꾸자 혈당 탑이 쌓이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직후 아버지는 습관처럼 소파에 누우려 했습니다. 딸은 얼른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딱 15분만 마당 걷자. 귀찮아하는 아버지를 이끌고 마당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후 15분의 가벼운 산책. 그것은 피 속으로 막 쏟아져 나온 포도당을 근육이 세포 속으로 태워버리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딸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을 바쳤고 식탁 위에는 식초와 잡곡밥을 올렸으며 식후에는 함께 마당을 걸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는 부녀의 거룩한 루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흘렀습니다. 기적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200을 웃돌던 공복 혈당 수치. 어느 날 아침 측정기에 찍힌 숫자는 110이었습니다. 은지야, 이거 고장난 거 아니냐? 아버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자신의 눈을 의심하셨습니다. 항상 붉게 충혈되어 있던 아버지의 눈빛이 맑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라지 껍질처럼 거칠던 피부에도 기분 좋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 날, 담당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뭘 드신 겁니까? 혈압도 정상이고 당화 혈색소가 확 떨어졌어요. 그 순간 딸은 병원 복도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의 어깨를 거친 손으로 꼭 쥐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나 살렸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칭찬 한마디 인색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딸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셨습니다. 돈을 들인 대단한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마신 물 한 잔과 식탁 위의 작은 습관들이 만든 눈물겨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이 밝아오면 아버지의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 한 잔이 놓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시키지 않아도
매일 아침 물을 마시고 딸과 함께 마당을 걸으십니다.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자 집안 가득 차갑던 적막은 사라지고 어느새 따뜻한 웃음소리가 채워집니다. 부모님들이 댓글로 늘 물으십니다. 당뇨에 좋은 약초가 뭔가요? 고혈압엔 무얼 달여 먹어야 하나요? 정답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우리가 매일 숟가락을 드는 순서, 그리고 자식을 향한 사랑과 부모를 향한 작은 관심. 늦기 전에 오늘 바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강한 사랑의 묘약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내일을 늘 응원합니다.